요즘 회사에서 엑셀을 안 쓰는 분은 거의 없죠. 단순 계산이든 보고서 제작이든 심지어는 AI까지 붙여서 자동화하려는 시도까지 이제는 엑셀이 단순 도구를 넘어 업무의 필수 언어가 됐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업무가 스스로 돌아가게 만드는 데이터 구조 빌더 겸 자동화 아웃소싱을 주로 하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자동으로 만들고 싶어요. 또는 보고서를 매번 반복하지 않고 한 번에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정말 흔합니다. 근데 막상 데이터를 열어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원본 데이터는 제각각이고 날짜는 텍스트와 숫자가 뒤섞여 있고 고객 이름은 중복되고 원본 시트는 병합과 색칠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매월 무한대로 생성되는 월 이름의 시트도 있고요. 심지어는 원본과 요약이 한 시트에 섞여 있어서 어디까지가 데이터인지 어디부터가 꾸밈인지조차 구분이 안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함수나 매크로, 심지어 전문가까지 동원해도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엑셀 함수 실력이 부족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데이터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기획력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붙여 쓰다 보니 생기는 문제예요. 엑셀은 도구일 뿐이고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보다 먼저 중요한 건 데이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프로세스를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무에서 정말 자주 보는 대표적인 문제 케이스들을 여러분들과 몇 가지 함께 보면서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획해야 진짜 데이터 전문가이자 엑셀 고수로 성장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많이 보이는 문제 케이스가 바로 로우 데이터 훼손이에요. 로우 데이터라는 건 말 그대로 원본 데이터, 아직 손대지 않은 상태 그대로의 데이터셋을 말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시트 안에서 병합을 하고 색을 칠하고 심지어 직접 값을 덮어쓰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 무결성이 깨져버립니다. 무결성이라는 건 데이터가 일관되게 유지되는 성질을 말하는데요.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원본이 아니고 함수나 피벗은 어떻게 동작할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흔히 로우 데이터라고 하면 ERP나 MES에서 다운받은 자료만 떠올리실 텐데 사실 꼭 그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가 보고서 제작일 수도 있고 자동 계산을 위한 기반 데이터일 수도 있거든요. 이때 셋업 데이터, 직접 입력하는 값, 붙여넣는 값들도 다 로우 데이터 범주에 들어가요. 문제는 초보자분들이 의도치 않게 이런 로우 데이터들을 훼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들어오는 문의 중 70에서 80%가 이런 상황이에요. A시트에 데이터를 계속 쌓고 있는데 이걸로 뭔가 만들고 싶지만 잘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프라이머리 키 부재입니다. 쉽게 말해 고유 식별자가 없는 경우인데요. 고객 데이터에서 고객 번호 대신 이름만 기록돼 있다면 같은 이름이 두 번 나왔을 때 이게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실제로 영업팀에서 고객별 매출을 집계하려 했는데 홍길동이 3번 나오고 전화번호도 제각각이라 전부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데이터 타입 불일치예요. 날짜를 기록할 때 어떤 셀은 2025-01-01, 또 다른 셀은 1/1, 또 어떤 셀은 2025년 1월 1일로 입력돼 있으면 함수는 전혀 같은 값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밸류이고 서식을 바꾼 게 아니라면 말이죠. 누군가는 20만이라고 숫자로 입력하는데 누군가는 20만이라고 텍스트로 입력해버리면 합계가 틀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현장에서 영업팀이 원화 표시가 자동으로 붙는 게 싫다고 일부러 텍스트로 바꿔 입력했던 적이 있는데 보고서 전체가 다 틀어졌던 사례도 있어요. 네 번째는 첫 번째와 비슷한데 로우 데이터와 요약을 한 시트에 섞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매출 데이터를 입력하는 시트 옆에 합계행을 넣거나 옆에 소개나 요약표를 붙여두는 케이스죠. 병합은 덤이고요. 이렇게 되면 필터도 꼬이고 컬럼이라고 부르는 열을 확장하기도 너무 어렵죠. 보조셀을 만드는 것도 난감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릴레이션십 브레이크예요. 테이블 간 관계가 끊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 매출 DB에는 고객 아이디 C005가 있는데 고객 DB에는 C005가 없거나 매출엔 상품 코드가 있는데 상품 마스터에는 정의가 안 돼 있는 경우죠. 이런 데이터를 고아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연결이 끊기고 데이터 정합성은 무너집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현장에서 자주 보는 문제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 자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엑셀을 잘 쓰고 싶다고 함수만 더 배우고 단축키만 익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데이터를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하느냐, 바로 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앞에 말했던 5가지 케이스를 하나씩 보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로우 데이터 훼손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 ERP에서 1월 매출 데이터를 다운받아 A시트에 붙여넣는다고 합시다. 이 시트는 그냥 원본 기록용인데 담당자가 보기 좋게 구분하려고 고객별로 행을 병합해 놓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숫자 구간마다 색을 칠해서 눈에 잘 들어오게 해놓습니다.
처음엔 편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다음 달에 ERP에서 2월 데이터를 뽑아 붙여 넣는 순간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 2월 DB 구조를 앞에 만들어 놓은 사람이 가공한 1월 테이블이 인식하게 하는 건 너무 어렵죠. VBA를 통해 도와달라는 문의가 있는데 애초에 1월 테이블을 병합 처리하면서 뒷단을 생각 안 하고 구조를 잘못 만든 거예요. 피벗은 병합된 셀을 범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함수는 색깔이 입혀진 셀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A시트는 오직 기록만 두고 절대 꾸미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즉 유저가 표현하고 싶거나 보조로 적고 싶은 비고가 있다면 B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A시트를 참조하도록 하고 거기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B시트에서 고객별 매출 합계를 보고 싶으면 sumif 함수로 A시트를 불러오면 됩니다. A시트가 로우 데이터라면 A시트는 가급적 건드리면 안 돼요. 만약 월별 매출 요약을 만들고 싶다면 B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ERP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붙여 넣더라도 구조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자동으로 계산이 갱신됩니다. 로우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이기에 액세스나 SQL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스키마를 바꿔버리면 모든 쿼리가 다 깨지듯이 엑셀에서도 로우 데이터의 배열을 바꿔버리면 모든 계산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원본은 절대 손대지 않고 가공은 가급적 참조로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 프라이머리 키가 없을 때는 반드시 키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그냥 키값이라고도 많이 쓰고요. 예를 들어 고객 관리 시트를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정도로만 관리한다고 해봅시다. 어느 날 팀장님이 고객별 누적 매출을 집계해와라 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3번 나옵니다. 전화번호도 제각각이고 주소도 제각입니다. 그럼 이 세 줄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고유 키값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객번호, 주문번호, 응답번호 같은 값들죠. 그런데 원본 데이터에 그런 번호가 없다면 데이터 담당자인 여러분이 직접 설계해서 붙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라면 영어 약자 C를 붙이고 순번을 매깁니다. 회원이 10,000명 정도 있다면 C, 그리고 00001, 그리고 C0000이 이런 식으로 번호 체계를 부여하는 겁니다. 숫자는 항상 자릿수를 고정해 두어야 검색과 정렬이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또 주문 데이터라면 영어로 맨 앞에 오를 써서 따로 체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출 시트와 고객 시트를 고객 번호로 연결할 수 있고 주문과 상품 시트를 주문 번호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설문 응답 데이터 역시 응답 번호 R00001, R00002 형식으로 붙여두면 누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중복이 없는지 빠르게 검증이 되겠죠. 앞에 알파벳은 예시이고 사실 고유값으로 쓸 수만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핵심은 원본 데이터에 고유 식별자가 없을 경우 직접 만들어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원칙이며 사람이 전화를 돌리거나 기록을 일일이 확인하는 수작업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 데이터 타입 불일치 건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일자를 입력하는데 어떤 직원은 2025-01-01이라고 입력하고 다른 직원은 1/1이라고 입력하고 또 다른 직원은 2025년 1월 1일이라고 입력합니다. 엑셀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 다른 값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건부 합계를 내려고 하면 결과가 엉망으로 나옵니다. 대안은 입력 단계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걸어 날짜 칸은 날짜만 그리고 숫자 칸은 숫자만 받게 하고 셀 서식을 지정해 포맷을 통일합니다. 이미 입력된 값은 데이트 밸류 함수 같은 걸로 정규화해야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규화를 시스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엑셀은 모양이 아니라 내부 타입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일관성 없는 데이터는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값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날짜가 2025-01-01인지 1/1인지 혹은 금액이 숫자 20만인지 텍스트 20만인지 실제 의미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데이터를 관리하는 여러분들 뿐입니다. 이런 인지는 경험과 학습에서 비롯됩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접하면서 어떤 패턴이 올바른 값이고 어떤 것은 잘못된 입력인지 눈에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규화는 함수나 규칙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 꾸준히 학습하며 맥락을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번째 케이스는 로우 데이터와 요약을 한 시트에 섞어 쓰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생산 실적을 기록하는 시트 메뉴에 합계행을 넣거나 매출 데이터를 입력하는 표 옆에 바로 요약표를 붙여두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벗 테이블이 합계행까지 레코드로 인식해서 결과가 왜곡되거나 필터를 걸었을 때 요약까지 같이 정렬돼서 데이터 무결성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시트 안에서라도 테이블 매트릭스를 확실히 분리하는 겁니다. 일정 간격을 띄워서 원본 테이블과 요약 테이블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방식은 로우 데이터가 가로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셀 위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컬럼값 기준으로 동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브이로그업 같은 고정 위치 참조 대신 인덱스 매치나 구조적 참조를 쓰면 합계행이 끼어 있어도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굳이 합계를 넣고 뒷단을 동적으로 연결하느니 애초에 로우 시트를 안 건드리는 게 더 쉽기도 하고 왕초보자에게는 다소 난이도가 있는 방법이니 나중에 다시 영상으로 찍을 수 있으면 소개를 할게요. 마지막 다섯 번째 케이스는 릴레이션십 브레이크입니다. 매출 시트에는 고객 아이디 C005가 있는데 고객 시트에는 정작 C005가 없고 매출 시트에 상품 코드 피백이 있는데 상품 마스터 시트에는 피백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걸 고화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런 데이터가 생기면 집계 결과가 왜곡된다는 겁니다. 고객별 매출을 뽑으면은 일부 고객이 빠지고 상품별 매출을 뽑으면 일부 상품이 아예 없는 것처럼 처리돼 버립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걸 참조 무결성이라고 해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걸러줍니다. SQL에서는 없는 키를 넣으면 바로 에러가 나거나 제약 조건을 통해 차단이 되죠. 그런데 엑셀은 그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냥 입력만 되면 끝이라서 나중에 피벗을 돌리거나 중복 제거 카운트 if 함수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히 검수를 잘하자가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의 판단 능력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원본을 가공할 때부터 규모를 보고 미리 짐작할 수 있어야 하겠죠. 예를 들어 데이터가 만 건인데 고객군이 4개라면 대략적으로는 특정 고객 코드가 4개만 반복되어야 정상이라는 식의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감각 없이 무작정 붙여넣고 피벗만 돌리면 릴레이션이 깨져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결국 무결성 관리라는 건 함수 몇 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수행자가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하고 예상치를 그려보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되면 릴레이션십 브레이크는 애초에 덜 발생하고 발생하더라도 빨리 잡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인티그리티라든지 프라이머리 키라든지 참조 무결성 이런 단어들이 낯설게 들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함수를 죽어라 외운다고 해서 제대로 된 고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함수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고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지 못한 채 함수를 늘려가면 결국 잘못된 방식으로 숙련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겉보기에는 고수 같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똑같은 삽질을 반복하는 휴먼 매크로일 뿐인 거죠.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논쟁으로 귀결됩니다. 함수와 기술을 먼저 익혀야 할까 아니면 데이터 구조와 개념을 먼저 잡아야 할까? 하지만 제 경험상 답은 분명합니다. 기초적인 용어와 함수 적용 방법은 물론 숙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데이터를 바라보는 태도와 사고방식입니다. 데이터라는 건 결국 구조와 흐름의 문제입니다. 인풋에서 프로세스를 거쳐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 전체 사이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엑셀을 단순히 계산기로 쓰는 사람은 결코 데이터 설계자가 될 수 없고요. 반대로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정합성을 지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엑셀이라는 도구를 넘어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적 사고와 통계적 해석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같은 썸 함수 하나를 쓰더라도 어떤 사람은 합계를 내는 데에만 쓰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합계를 데이터 품질 검증과 프로세스 자동화의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이 차이가 결국 업무 효율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결론은 데이터는 숫자의 나열이 아니고요. 데이터는 맥락을 가진 기록이고 구조를 가진 자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원칙, 로우 데이터는 절대 건드리지 말 것, 고유 식별자를 반드시 둘 것, 데이터 타입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 원본과 요약을 분리할 것, 테이블 간 관계를 항상 검증할 것. 이 5가지는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기본 철학입니다. 이 철학을 기반으로 함수를 배우고 자동화를 익혀야만 진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함수를 몇 개 더 아는가가 아니라 내가 다루는 데이터는 재현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만든 자동화 보고서는 다음 달에도 똑같이 돌아가는가? 내가 만든 자동화는 다른 사람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작동하는가? 바로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진짜 데이터 전문가이고 진짜 엑셀 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업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들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댓글이나 이메일로 궁금한 주제를 남겨주시면 그 부분도 다뤄드리겠습니다. 업무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데이터 위자드라고 검색하시면 제 프로필이 나오고요. 제가 운영하는 엑셀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도 다양한 엑셀 팁 게시글이 있으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이버에 엑셀 퀘스트라고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